안녕하십니까, 민큐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영상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경제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일상에서 우리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우선 우리는 현실에서 판단을 할 때 휴리스틱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휴리스틱? 뭔 말이야 또? 여러분들이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실 텐데요. 휴리스틱이란 시간 또는 정보가 충분하지 못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거나 굳이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사용하는 어림짐작의 방법을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 주먹구구식 판단 방식을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 판단 방식의 휴리스틱을 사용할까요? 첫째로 꼼꼼히 따져보고 행동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많이 들고 집중에 따른 심리적 비용도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들은 꼼꼼히 따져서 생기는 이득이 크지 않은 이상 휴리스틱으로 일을 처리해버려요. 두 번째 이유는 철저하게 따져볼 능력이 없어 휴리스틱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파고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선택에 관한 모든 정보를 따져볼 능력이 없겠죠. 이세돌은 가능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수없이 많은 휴리스틱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중 제 말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주먹구구로 판단하지 않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야구방망이 1개와 공 1개의 값은 합쳐서 1,100원이라고 해볼게요. 이 야구방망이는 공보다 1,000원이 더 비쌉니다. 자, 그러면 공 1개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5초의 시간을 줄게요. 자,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공 1개의 가격을 100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답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내린 직관적인 답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공 1개가 100원이면 야구방망이는 공보다 1,000원이 더 비싸니 1,100원이 되겠죠. 그럼 이 둘 가격의 합은 1,200원이 돼요. 따라서 공 1개의 가격은 50원이 되고 야구방망이 1개의 가격은 1,050원이라는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저 또한 처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100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배운 산수를 잊어버린 채 머리를 가장 적게 쓰는 방법으로 대답을 한 꼴이 되었죠. 이 질문은 셰인 프레데릭이라는 예일대 교수가 인지반응 검사를 위해 쓰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재밌는 사실은 하버드, MIT 같은 최고 명문대학 학생들에게도 이 질문을 했는데 절반 이상이 오답을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문제를 주의 깊게 판단하지 않고 어림짐작하는 방식, 즉 휴리스틱에 의존해서 오판에 이르게 되는 결과가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부정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대학생인 정우와 형진이가 강의를 듣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나는 사망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암이라고 생각해. 그건 나도 동의하는 바야. 암이 가장 무섭지. 언제 암을 정복할 수 있을까? 나는 사망 원인 2위는 교통사고라 생각해. 신문기사 봐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매년 어마어마한 숫자로 기사가 나고 있고 내가 어릴 때 알고 지내던 친구들 몇 명도 교통사고로 죽은 안 좋은 기억이 있기도 하고 정말 흔히 벌어지고 있는 일 같아. 나는 다르게 생각해. 물론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심장질환인 것 같아. 몇 년 전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때 심장질환이 엄청 무서운 병이라는 걸 처음 느꼈고 이번 일에 대해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니까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나 많다는 걸 알게 됐어. 심장질환이 확실하게 사망원인 2위라고 생각해. 자, 여러분, 정호와 형진이가 사망원인 1위는 암이라고 생각이 같았으나 2위가 달랐죠. 근데 그 이유를 각자 자신의 기억에 떠오르는 사건 또는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해도 기억에 떠오르지 않으면 고려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휴리스틱의 오판인 거죠. 똑같이 자주 일어난 두 사건이라 해도 기억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임팩트 있는 게 기억에 더 잘 남겠죠. 반대로 임팩트가 없는 사건은 실제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데도 기억에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휴리스틱으로 인해 사람들이 현실을 왜곡해 이해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1번. 미국에서 뇌졸중 사망자 수와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중에 누가 더 많을까요? 뇌졸중 사망자가 사고 사망자에 비해 거의 2배가 더 많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이 사고 사망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2번.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었는데요. 번개로 인한 사망자 수와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수 중에 누가 더 많이 일어났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중독 사망자가 번개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번개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52배 더 많다고 합니다.
이번 질문을 통해 실제로 제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고 느껴졌어요. 휴리스틱 진짜 무서운데. 그렇다면 어떤 사건을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언론 보도예요. 그런데 언론 보도는 테러, 살인 등과 같은 희귀하거나 자극적인 사건에 편향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주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 결과 우리의 기억은 왜곡된 현실일 가능성이 커지겠죠. 따라서 언론기관의 공정성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우리들은 현실의 상황을 판단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단순화하기 위해 주먹구구식의 판단 방식인 휴리스틱을 쓸 수밖에 없는데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휴리스틱의 단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휴리스틱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큐의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